퇴근길 맥주 한 잔 꺼내셨습니까? 하루 종일 쏟아지는 흔하고 뻔한 시장 뉴스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전부 접어두겠습니다. 23년차 퀀트이자 매크로 전략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K 콘텐츠 열풍이라는 그 화려한 쇼윈도우 뒤에 숨겨진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자본의 민낯입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구조적 붕괴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 콘텐츠 섹터를 바라보는 뷰, 그리고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짜는 논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명치부터 아주 세게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블룸버그까지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 1조 원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넷플릭스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쓸어 담으며 주주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피땀 흘려서 이 엄청난 흥행작을 만들어낸 한국의 실제 제작사가 손에 쥔 돈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수면 아래로 흐르는 진짜 돈의 흐름, 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보겠습니다. 네, 고작 25억 원입니다. 전체 창출 가치의 0.25% 수준이고요. 제작비 대비 수익률로 치면 한 20%? 남짓한 마진을 챙긴 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대체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튜디오들이 단기적인 제작비 조달의 압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달콤하고 안전해 보이는 코스트 플러스 계약, 즉 글로벌 플랫폼이 원가의 10에서 20%의 마진만 딱 얹어주는 그 계약에 회사의 핵심 지적재산권, IP를 통째로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글로벌 메가히트를 쳐도 제작사에게 돌아오는 추가 수익은 제로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서 완벽하게 밀려난 결과인 거죠. 자, 이제 진짜 무서운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장 소름 돋는 구조적 변화가 바로 노동 비용의 레짐 시프트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사들은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이라는 아주 유연한 긱 이코노미 구조 덕분에 인건비를 그때그때 조절 가능한 변동비로 처리하며 버텨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원과 정부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강력한 비용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당장 4대 사회보험료만으로도 9에서 10%의 직접적인 비용 인상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유연했던 변동비가 이제는 스튜디오의 숨통을 조이는 무겁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고정비의 족쇄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운용 데스크에서 자주 쓰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팝 대형 기획사들은 뉴욕의 택시 메달리온, 즉 그 비싼 독점 면허증을 통째로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연습생 육성부터 앨범 제작, 유통, 팬덤 플랫폼까지 공급망을 100% 장악하고 완벽한 가격 결정권과 긍우벌 확장성을 쥐고 있죠. 반면 IP가 없는 K-드라마 독립 제작사들은 어떤가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 모는 임대택시 기사와 똑같습니다. 공급망은 다 파편화되어 있고 촬영 정비료, 기름값,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무서운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까지 온전히 기사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달콤한 택시 요금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 버리죠. 엄청난 고정비 리스크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차가운 퀀트 데이터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영상산업의 프리랜서 비율이 무려 81.2%에 달합니다. 팝뮤직은 65.7%고요. 인력의 10명 중 8명이 프리랜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외주 의존 구조에서 노조 결성이나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한 법적 테두리가 씌워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혈관과도 같은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엑셀 시트에서 비용 몇 % 올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력이 약한 기업은 그대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서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잠깐 덮어두시고요. 실전 포커판의 확률로 이 상황에 접근해보죠. 전체 판돈을 굴리며 묵묵히 일만 하던 80%의 플레이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합해서 딜러에게 테이블의 규칙을 바꾸자고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한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단체 교섭이나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콘텐츠 제작의 마진 공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짜 돈의 흐름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을 너무 순진하게 보시는 겁니다. 글로벌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죠. 2023년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작가 조합과 배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들의 숨통을 끊어놨고 결국 마진 리셋을 강제했습니다. 2024년 영국 역시 노조가 표준계약과 최저임금을 강제화했죠. 그리고 2025년 한국에서도 프리랜서들의 행정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아이돌 노동조합 결성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사태와 정확히 2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궤적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분쟁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즉시 재조정해야만 하는 거시적 트리거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이 결국 어떤 참혹한 결론으로 이어질지 보시죠. 노동 비용이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고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진 20%를 딱 고정해버리는 OTT와의 코스트 플러스 계약에 사인한다? 이건 퀀트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한 재무적 자살행위입니다. 흥행에 성공해도 수익의 상단은 플랫폼에 의해 철저하게 막혀있는데 비용 인상이라는 리스크의 하단은 지하실 끝까지 무한대로 뚫려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숏 포지션을 잡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걸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빅4 대형 엔터 기획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15에서 20%의 견고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막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엄청난 가격 전가력을 발휘해서 비용 충격을 아주 가볍게 흡수해버리죠. 반면에 IP 지배력이 약한 독립 제작사들은 어떨까요? 대형사조차 한 자릿수 마진에 허덕이고 일부 제작사의 마진은 마이너스 61.7%까지 곤두박질 치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맷집도 없고 비용 전가력도 없는 기업이 고정비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을 맞으면 이렇게 뼈도 무추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쉼없이 돌아가지만 언제 멈춰서 막대한 적자를 낼지 모르는 단순 조립 라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딱 만들어 두면 전 세계에서 영원히 스스로 돈을 복사해내는 지적 재산권, 바로 그 IP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제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까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한 중소기업사의 기가 막힌 실전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5.4% 믿어지십니까? KQ 엔터테인먼트라는 중소기획사가 소속 보이그룹 에이티즈의 글로벌 성공 이후 단 1년 만에 기록한 경이로운 영업이익률 수치입니다. 대기업도 아닌 이 작은 기획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낼 법한 이런 비상식적인 폭발적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를 완벽하게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브랜드 IP를 100% 온전히 소유했습니다. 유통을 핑계로 외부의 거대 플랫폼의 수익을 구걸하지 않았죠. 대신 글로벌 투어, 자체 굿즈, 그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팬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현금을 중간 마진 떼이는 것 없이 즉각적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초기 연습생 육성에 들어간 막대한 매몰 비용? 순식간에 조기 회수해버렸죠. 인건비나 노동비용이 아무리 뛰어도 고마진 수익이 그 10배, 20배로 뛰어오르는 구조를 완성하면 이런 매크로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평가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정확히 두 동강으로 쪼개질 겁니다. 밸류에이션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죠. 단순 제작 물량에 기대해서 플랫폼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마진을 줍는 외주계약 의존 기업들은 고정비 인플레이션에 깔려 철저하게 소외될 겁니다. 반면 IP를 꽉 움켜쥐고 직접 수익화 루프를 돌리는 기업들은 비용 쇼크 속에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내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투자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서 뼈 까지게 일만 하는 소장농 회사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땅 문서를 쥐고 앉아서 지대를 거두는 지주에게 거시겠습니까? 자, 기어를 한 번 더 바꿔보죠. 여러분이 만약 내일 당장 심정지 직전에 이 독립 스튜디오 포트폴리오를 인계받은 펀드 매니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리스 차량의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당장 메스를 들고 이런 외과적 수술을 감행할 겁니다. 생존을 위한 IP 리텐션 전략의 핵심은 바로 영혼을 쪼개 파는 것입니다.
딱 3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째, 1차 방영권과 2차 부가 수익권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글로벌 판권을 헐값에 통째로 넘기는 짓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가별, 지역별 라이센스로 편편화해서 따로 팔아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리메이크권과 스핀오프 개발 권리는 죽어도 회사 내부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제작비가 부족하다고요? 자신의 IP를 담보로 한 브릿지론이나 정부 정책금융을 끌어와서 초기 적자를 방어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플랫폼에 회사의 영혼과 미래를 통째로 넘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듣기 좋은 시장의 소음은 전부 걷어내겠습니다. 퀀트 헤드로서 감정은 단 1%도 섞지 않고 차가운 베이지엔 업데이트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데스크에서 분석하고 펀드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향후 12개월, 다가올 미래를 향한 냉혹하고 명확한 확률적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실행해야 할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50%의 베이스 시나리오부터 보시죠. 엔터사사는 압도적인 IP 장악력으로 노동 비용 상승을 아주 여유롭게 흡수하겠지만 독립 제작사들은 구조적 마진 압착에 시달리며 무너질 겁니다. 따라서 빅4 엔터사의 비중을 싣고 맷집이 약한 순수 제작사는 과감히 숏 포지션을 취하거나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30% 확률의 베어 시나리오는 최악입니다. 거대한 파업이나 행정규제가 제작 현장을 완전히 멈춰 세울 경우 즉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고 레버리지가 높은 제작사들은 공격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반면 20% 확률의 불 시나리오에서는 스튜디오들이 IP 분리에 극적으로 성공한다는 조건이 붙으므로 딥 IP를 보유한 중소형 제작사에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제 하나만큼은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플랫폼 CEO의 속마음이나 노조위원장의 다음 행보 혹은 정부의 규제안을 점치면서 기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냉혹한 데이터를 존중하며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매매를 집행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피 같은 자산을 지키는 투자 방식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헤친 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서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리스크 팩터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집단지성과 통찰을 저희 데스크의 데이터 모델에 직접 돌려보고 대중투자자들이 아직도 놓치고 있는 아찔한 사락지대를 다시 한번 예리하게 후벼파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그럼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